조용한 묘지에서 길을 잃은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나뭇잎을 떨고 세월의 무게가 어깨에 실려 있습니다. 현석은 그곳에서 아들 창민의 퇴색된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창민은 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날 두 어린 소녀와 그들의 어머니와의 예상치 못한 만남은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이 쌍둥이들은 왜 창민의 무덤 앞에서 울면서 아버지가 창민의 이름을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할까요?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현석이 발견한 것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석은 서울 묘지의 통로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가벼운 바람에 낙엽이 움직이고 발걸음은 고르지 않은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따뜻하고 무거운 손은 신선한 꽃다발과 외아들 창민의 오래된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날로부터 4년이 지났는데 보트 사고로 인해 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시간은 흘렀지만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고통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현석은 20년 이상 형사로 일했지만 그의 경험이나 훈련, 가장 어두운 미스터리를 해독하는 능력은 아들을 잃은 공허함에 대비할 수 없었다. 그는 창민의 이름이 새겨진 단순한 묘비로 다가갔다. 창민. 그는 희미해진 글자에 눈을 떼지 않은 채 속삭였다. 그는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사람처럼 거의 의식적인 정확성으로 옆에 꽃을 두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는 창민의 희미해진 사진은 마치 그것을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년 조금씩 희미해지는 기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잠시 더 오래 남았다. 그는 무릎을 꿇으려 했을 때 가벼운 소리가 그를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다. 묘지에 가까운 구석에서 간신히 들리는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목을 돌려 출처를 확인했다. 이 장소에서 많은 사람을 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고 이 시기에는 더더욱 그랬다. 그의 눈은 가까운 무덤 앞에 서 있는 두 어린 소녀를 발견했다. 그들은 울고 있었다. 현석은 처음에는 그들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울음소리가 너무 심해서 자신의 슬픔에 집중할 수 없었다. 무언가가 그를 다가가게 했다. 쌍둥이 소녀들은 슬픔으로 얼굴이 빨개진 듯했고 작은 손을 얽어쥐고 있었다. 현석은 흐느끼는 소리 사이에 몇 마디를 주고받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왜 이름이 틀렸어? 그들 중 한 명이 물었고 다른 한 명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빠 이름이 창민이 아니었어. 현석의 심장은 그 이름을 듣고 쿵쾅거렸다. 그는 그들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그가 있는 곳에서 그들은 울고 있는 묘비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 그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글자에 창민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실례합니다. 그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는 충격으로 인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소녀들은 크고 두려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현석은 묘비를 내려다보며 실수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정말로 그의 아들 창민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이 소녀들, 이 쌍둥이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창민이라고 불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창백하고 피곤한 얼굴을 한 키 큰 여성이 소녀들 뒤에 나타났다. 혜원. 릴라.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슬픔이 가득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현석의 시선이 마주쳤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딸들과 저는 그들의 아버지 무덤을 방문하러 왔지만 저는 항상 묘비에 새겨진 이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인이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말했다. 제 남편 4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그들과 함께 여기 왔어요. 하지만 저는 새겨진 이름이 실수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현석은 자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창민의 사고는 정확히 4년 전, 이 여인이 이 무덤을 방문했다고 말한 그 시간에 일어났다. 이게 정말 올바른 무덤이에요.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물었다. 여인은 이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묘비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고가 난 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을 때 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황폐해졌어요. 저는 이곳이 그곳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뿐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는 매년 왔지만 왜 그 이름이 맞지 않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현석은 무덤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조각들을 맞추려고 했었다. 모든 것이 실수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우연히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창민은 보트 사고로 죽었고 이제 나영이라는 여자가 남편도 같은 방식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제 아들도 4년 전에 사고로 죽었어요. 현석이 속삭이며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여기가 그의 안식처예요. 나영은 그를 바라보며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응시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긴장되고 무거웠고 마치 그들의 폐에서 공기마저 빨려나간 것처럼.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나영이 거의 속으로 중얼거렸다. 현석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4년 동안 견뎌내도록 배운 고통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설명할 수 없는 걱정으로 대체되었다. 뭔가 잘못되었다. 창민이 이곳에 묻혔다는 걸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영과 그녀의 딸들이 매년 찾아가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 현석의 마음은 탐정으로서 복잡한 사건을 수사할 때면 언제나 그랬듯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 속에 무언가가 맞지 않았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과의 혼동이 아니었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다. 마치 숨겨진 진실이 이제까지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해. 그는 마침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쌍둥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나영은 그들이 훨씬 더 큰 것을 발견할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현석은 무덤 옆에 서 있는 나영과 쌍둥이 혜원, 가영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고통의 무게가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의 마음에 자리 잡은 의심은 해소되어야 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탐정 본능이 잠재해 있는 그는 더 깊고 어두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들어. 나영아. 내가 이걸 해결하도록 도와줄게. 현석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이상하게도 연민이 가득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무시할 수 없어. 누가 여기 묻혀 있는지 알아야 해. 그리고 창민의 이름이 이 묘비에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해. 나영은 그를 바라보며 살짝 젖은 눈으로 말했다. 그녀가 수년간 이 짐을 지고 다녔다는 게 분명했다. 고통, 혼란, 체념이 뒤섞인 그녀는 단순한 실수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감히 의문을 제기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현석이 곁에 있으니 그녀가 항상 피해왔던 질문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 진실을 알아야겠어.
이 의심으로 더 살 수는 없어. 나영이 대답하며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딸들을 바라보았다. 소녀들은 침묵을 지켰고 순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지만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석은 딸들을 노려보며 딸이 보이는 취약함에 가슴이 죄어들었다. 그는 딸들과 딸,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 대한 답을 해야 했다. 묘지 사무실로 가자. 기록이 있을 거야. 현석이 제안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 말 없이 그들은 묘지 입구 근처에 있는 작은 행정사무실로 걸어갔다. 자갈길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외에는 침묵 속의 여정이 이어졌다. 현석이 선두에 서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재빨리 생각해냈지만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더 이상해 보였다. 묘비에 실수가 있었다면 창민 대신 다른 사람이 묻힐 수도 있다는 뜻이었고 이 생각이 그를 시켰다. 그들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중년의 직원이 마치 매일 비극을 다루는 데 익숙한 듯 중립적인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가 현석과 나영을 약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현석은 시선을 돌리지 않고 바로 요점으로 들어갔다. 장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묘비에 혼동이 있고 무덤에 누가 묻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은 눈썹을 치켜 올렸고 현석의 직설적인 어조에 눈에 띄게 놀랐다. 과거에 묘비에 실수가 있었지만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떤 무덤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제 아들 창민의 무덤입니다. 현석이 대답했고 이름을 발음하면서 목소리가 굳어졌다. 그는 여전히 그것을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그는 나영을 가리켰다. 그녀의 남편이 거기에 묻혔다고 믿고 수년 동안 같은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직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웠다. 분명히 더 주의 깊게 들린 듯했다. 이건 드문 일이네요. 기록 보관소를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컴퓨터에 타이핑을 시작하자 작은 사무실의 침묵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나영은 현석을 은근히 쳐다보았고 자신을 침범하기 시작한 긴장감을 숨길 수 없었다. 혜영과 가영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해한 듯했지만 어린 마음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현석은 가슴에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탐정 본능이 깨어났고 무언가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단순히 행정적 오류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기 장부입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창민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진 무덤은 창민이라는 남자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어리둥절해하며 잠시 멈췄다. 장례식장 서류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사망자의 이름은 일치하지만 날짜와 일부 세부 사항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흔하지 않지만 전에도 있었습니다. 장부가 뒤섞이거나 묘비에 잘못된 이름이 새겨진 경우입니다. 현석은 배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의 배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더 필요했다. 이 서류들을 볼 수 있나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물리적인 기록 보관소로 갔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현석은 나영에게 몸을 기울였다. 당신 남편을 묻은 날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나요? 혼란스러운 일이나 이상하게 보이는 게 있었나요? 나영은 잠시 대답을 미루었고 기억의 눈이 흐려졌다. 모든 게 너무 빨랐어요. 사고로 죽었다고 했고 시체를 수습했다고 했어요.
저는 못 받고 허락도 안 했어요. 장의사에서 모든 걸 처리했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다음 해가 되어서야 묘비도 보았어요. 현석이 눈살을 찌푸렸다. 이상하긴 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결국 그런 갑작스러운 상실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방향 감각을 잃고 다른 사람들이 세부 사항을 처리해 줄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직원이 파일을 손에 들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내밀었다. 여기 원본 문서가 있습니다. 직접 살펴보셔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가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신원을 혼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석이 서류를 가지고 나영과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뿐이었다. 창민의 장례 기록과 나영의 남편의 장례 기록은 날짜와 상황이 비슷했지만 모순되는 세부 사항도 있었다. 시체를 이송한 병원 이름, 사고 날짜, 사건이 발생한 장소. 말이 안 돼. 현석이 중얼거리며 좌절해 얼굴을 비볐다. 날짜도 맞지 않고 장소도 맞지 않아. 누군가 실수를 했거나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어. 눈물을 흘리기 직전에 나영이 고개를 저었다. 4년 동안이나 무덤을 찾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리고 올바른 무덤인지도 모르겠어. 현석은 직원을 바라보았고 직원도 그들만큼이나 당황한 듯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 묘비나 장부에 혼란이 있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현석은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묘지를 나설 때 현석과 나영은 소녀들과 함께 창민이라는 이름으로 묻힌 유해에 대한 DNA 검사를 하기로 했다. 현석은 의자에 기대어 앉아 DNA 검사를 위해 건넨 공식 요청서를 바라보았다. 예상보다 과정이 느렸지만 적어도 진행 중이었다. 그의 몸은 반응 없이 날이 갈수록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작은 사무실의 반대편에서 나영은 딸들이 조용히 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깃들어 있었지만 현석이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묘지에서 만난 이후로 그를 압도하는 듯한 감정적 피로였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야. 그는 무거운 침묵을 깨려고 했으며 말했다. 결과가 나오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지금보다 더 서두를 수는 없어.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현실과 기억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로 있었다. 알아.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정훈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어. 그의 죽음. 그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일.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돌렸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확신해.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너무 무너져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 현석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관심을 보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던 직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탐정 본능은 나영이 중요한 무언가를 만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슨 소리야?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나영은 대답하기 전에 몇 초를 기다렸다. 정훈이 죽기 전에 그에게 뭔가가 바뀌었어. 나는 별로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가 설명할 수 없는 전화였다. 그는 항상 그것이 일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일과 관련된 일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긴장해서 재빨리 전화를 끊고 주제를 바꾸었다. 나는 그때 그에게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마도 나는 그를 믿었던 것 같다.
현석은 척추를 따라 가벼운 떨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 전화들은 그가 죽기 얼마나 전부터 시작되었어. 그는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 자세한 내용을 기다렸다. 나영은 눈을 감고 눈살을 찌푸리며 사실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했다. 사고 직전이었어요. 아마 2주 전이었어요. 이상하게 행동하고, 제 질문을 피하고, 가끔은 주의가 산만해 보였어요.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긴장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석은 이런 행동, 특히 비극 직전에는 무시할 수 없는 경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런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의 우연은 드물었다. 다른 게 있었나요? 그는 작은 디테일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주장했다. 나영은 마치 수년간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는 듯 깊이 한숨을 쉬었다. 어느 날 밤, 사고 직전에 정훈이가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뭔가 정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뭔가를 숨기는 듯 걱정하는 듯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곧 돌아올 거라고 했지만 집에 돌아오니까 달랐어요. 마치 짐에서 벗어나 뭔가를 한 듯 안도한 듯 했어요. 현석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날 밤 뭐 했는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아니. 그리고 아무 질문도 안 했어. 나영이 후회가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자애들 때문에 바빴나 봐. 그냥 넘겼어. 그 뒤를 이은 침묵은 무겁게 느껴졌다. 현석은 나영의 눈에서 죄책감을 볼 수 있었다. 항상 거기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죄책감이었지만 이제는 존재할 새로운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형성한 그림은 여전히 말이 되지 않았다. 정훈이 죽기 전 이상한 행동, 수상한 전화, 긴장한 태도, 모든 것이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를 일찍 보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벌하지 마, 현석이 말했다. 죄책감이 사람을 얼마나 삼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을 거야. 우리 중 누구도 알 수 없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에 집중해야 해. 그리고 결과를 통해 무엇을 알아낼지에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녀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의 심각성을 모른 채 계속 놀았다. 현석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사실로 판명되면 그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덤에 묻힌 남자가 그들이 수년간 방문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들의 현실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다. 정훈이 위험한 일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아영은 갑자기 자신에게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현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가 고려해야 할 일이었다. 더 많은 정보가 없으면 말하기 어려워요.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랬다면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증거가 더 많아지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나영은 고개를 숙이고 아랫입술을 깨물며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했다. 현석은 사건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두 가족에게 감정적 무게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DNA 검사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구체적이었지만 그 순간까지 그는 가설만 세울 수 있었다. 날이 갈수록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끝이 없었다.
병원이나 묘지에서 걸려오는 전화마다 나영은 놀랐고 현석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 사이 나영은 정은과 함께 보낸 마지막 순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작은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늦은 전화, 은밀한 만남, 끝내지 못한 대화. 지금까지는 정상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색조를 띠었다. 어느 날 오후, 나영은 다른 것을 기억해냈다. 어느 날 그의 주머니에서 이상한 종이를 발견했는데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이름이 적힌 전화번호뿐이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버렸다. 하지만 지금은 더 많은 질문을 했어야 했는지 궁금하다. 현석은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익명의 전화번호는 중요한 디테일이었고, 특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번호 기억나. 그는 그녀가 기억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무 오래전 일이야. 하지만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조사하지 않았고, 신뢰에 눈이 멀었다. 현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영이 기억하기 시작한 작은 디테일들이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었다. DNA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모든 것이 추측일 뿐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답이 없는 질문이 많았고, 날이 갈수록 그 질문들이 늘어나는 것 같았다. 기다릴 수밖에 없겠지. 현석이 속삭였다. 그 말이 그에게도 공허하게 들렸지만, 나영은 고마움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이 어떤 식으로든 바뀌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자 현석은 가볍고 불안한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며칠 동안 이 전화를 기다렸지만 그 순간이 오자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휴대전화를 들고 누가 전화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현석, 경수 박사야. 전화 저편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긴장감이 있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현석은 심호흡을 하며 심장이 더 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의사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다. 유해가 경수가 필요 이상으로 말을 멈추고 말했다. 창민의 묘비 아래 묻힌 유해는 사실 당신 아들의 유해입니다. 미안해요. 현석. 그 순간 그는 여러 가지 감정에 사로잡혔다. 한편으로는 아들 창민이 정말 자신이 늘 믿었던 곳에 매년 찾아가는 이 차가운 묘비 아래 묻혀 있다는 안도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영과 그녀의 딸들에 대한 고통과 죄책감을 느꼈다. 그들은 4년 동안 이 무덤을 찾아왔고 남편과 아버지가 거기에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창민의 몸이 이곳에 있었다. 고맙습니다, 의사님.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전화기를 바라보며 무슨 뜻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마침내 답을 얻었다는 안도감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다. 쌍둥이 아빠의 시신은 어디에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실수가 일어났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나영과 소녀들이 테이블에 앉아 그와 같은 불안을 안고 기다리고 있는 주방으로 갔다. 나영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그게 뭐라고 했어?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확실함으로 떨렸다. 현석은 잠시 멈춰서 적절한 말을 찾았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뒤따를 타격을 부드럽게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 무덤 속의 유해는 창민의 것이에요. 그는 단호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영의 얼굴은 불신과 공포의 가면으로 바뀌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희망의 빛이 담겨있던 그녀의 눈은 진실을 듣고 사라졌다. 혜영과 가영이라는 소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방금 한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영은 방금 들은 것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그럴 리가. 이 무덤을 수년간 찾아다니며 그렇게 믿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져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다. 현석은 목에 뭔가 걸린 것을 느꼈다. 이것이 그가 늘 두려워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영과 소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정말 미안해. 나영아. 그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른 채 말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실수를 했다는 것은 분명해. 끔찍한 실수야. 그는 말을 잇기 전에 잠시 멈췄다. 창민이가 거기에 묻혔어. 하지만 그건 우리가 당신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야. 나영은 눈물을 참으려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상황이 그녀를 압도했다는 건 분명했다. 소녀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취약한 모습을 보는 게 두려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럼 아빠는 어디 있지? 가영이 물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혼란으로 떨렸다. 현석은 말이 없었다. 쉬운 대답도 지금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답보다 질문이 더 많았고 그중 어느 것도 무시할 수 없었다. 나영은 손을 내리며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드러냈지만 결의가 가득 찬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해. 난 못해. 정훈이가 어디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갈 수 없어. 그의 시신이 이 무덤에 없다면 그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제는 결의의 어조를 띠고 있었다. 현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DNA 검사 결과가 적어도 자신에게는 어떤 종류의 종교를 가져다 주기를 바랐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었다.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장례식 기록, 사고의 세부 사항,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석은 탐정 역할을 재개하며 말했다.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나영은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훈이가 죽은 지 4년이 흘렀어요. 적어도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요. 장례식장에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고 그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의심할 이유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현석은 잠시 생각한다. 그는 법적, 관료적, 심지어 개인적 장애물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거기에 있었고 수년 전에 내린 여러 겹의 서류와 결정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묘비의 실수는 우연이 아니었어. 그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실패했고, 그는 누구이고 왜 그런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정훈의 사고에 연루된 장의사와 당국에 연락하는 것으로 시작할 거야. 그는 다음 단계를 정신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서와 사망 증명서를 검토할 거야.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과정에 연루된 모든 사람과 이야기할 거야. 나영은 그를 바라보며 그의 결의에 감사했지만 여전히 상황에 압도당했습니다. 고맙구나, 현서가. 너 없이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현석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고 말하지 마. 아직 알아내야 할 게 많아. 그리고 이건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아. 쌍둥이들은 엄마에게 매달려 있었고 여전히 일어나는 모든 일에 혼란스러워했다. 나영은 그들을 꼭 껴안았고 더 이상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두려움을 억제하려고 노력했다. 찾아낼 거야. 그녀는 소녀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말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거야. 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에 있는 깨진 가족을 바라보았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힘들 것이고 그가 찾을 답이 그들이 바랐던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짜 정훈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마지막 날에 대해 무엇을 보여줄지 상관없이 쌍안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본 후 현석은 집을 나갔고 수색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다. 그것만이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현석은 깊은 곳에서 자신이 발견할 것이 나영과 그녀의 딸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석과 나영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거리 중 하나를 걷는 동안 상쾌한 아침 공기가 먼 교통, 소음과 어우러졌습니다. 그들 주변의 벽돌 건물은 그들이 곧 발굴할 역사에 대한 조용한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몇 주 동안 정보 조각을 수집했지만 답보다는 의문만 더 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영이 4년 동안 믿었던 것처럼 정훈이 이 사고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정훈이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나영은 현석과 함께 걸으며 땅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가 그저 열심히 일하는 남자,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까요? 현석은 눈꽃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죄책감을 이해했다. 그는 수년간 형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숨겨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많은 경우 이 사람들이 절박함이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훈의 경우와 마찬가지였다. 때때로 사람들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문제에 처하게 된다. 현석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훈은 당신과 소녀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한 것 같다. 죽은 척하는 것이 아마도 그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나영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소화해야 할 것이 많았고 남편이 범죄자들과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강타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사랑하는 남자가 누워있다고 믿으며 딸들을 이 무덤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것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왜? 정훈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기에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현서가,
이게 곧 끝날 거라고 말해.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나영이 거의 애원하듯 속삭였다. 현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파헤치고 있는 것이 나영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사람들이 범죄 조직의 손에 빠지는 것을 보았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전날, 수주간의 조사 끝에 그들은 정훈이 조직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보안 회사에서 평범해 보이는 그의 업무가 그를 위험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현석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정훈은 죽기 직전에 그와 그의 가족을 향한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그가 나영과 소녀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했다. 여기야. 현석이 좁은 길 모퉁이에 있는 오래된 창고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곳은 어둡고 잊혀진 곳이었다. 마치 시간이 닿지 않은 듯 창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현석이 문을 열자 녹슨 금속 문이 삐걱거렸다. 그의 정보에 따르면 이 창고는 정훈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중 하나였다. 도시의 얕은 곳에서 불법 거래와 범죄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이걸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현석이 들어가기 전에 물었다. 그는 그들이 안에서 발견할 것이 소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멈출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면 돌아갈 수 없어. 나영이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느껴졌다. 진실을 알아야 해. 정훈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다면 나는 그 이유를 알 자격이 있다. 현석이 고개를 끄덕이고 더 큰 힘으로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그들이 들어가자 빈 공간에 금속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지만 지난 활동의 흔적은 분명했다. 쌓인 상자, 빈병, 구석에 있는 먼지 낀 책상. 현석이 책상으로 다가가 오래된 종이와 버려진 문서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나영은 침묵을 지키며 남편과 연결될 단서를 찾기 위해 그곳의 모든 구석을 살폈다. 여기 뭔가 있어. 현석이 갑자기 말하며 서랍 뒤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된 고용 계약서였다. 하지만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정훈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은 페이지맨 위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계약서는 사설 경비 회사와 맺은 듯했다. 하지만 정말 눈에 띄는 것은 서명한 사람의 이름이었다. 그는 조직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방 당국에 알려진 인물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아영이 물으며 찡그린 얼굴로 문서를 바라보았다. 현석은 한숨을 쉬며 정훈의 문제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훈이 위험한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내 직감이 맞다면 그는 위협이 시작될 때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을 거야. 나영은 입술을 깨물며 이 새로운 사실을 접하고 떠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녀의 딸들의 아버지는 범죄자들과 연루되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위조했지만 그들이 지금 그것을 안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도 그것을 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에 연루된 사람들은 배신하거나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영은 그들이 내딛는 모든 걸음이 그들을 위험에 더 가까이 데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계속 수사를 해야 해.
정훈이 가짜 죽음을 만들었다면 누군가 그를 도왔을 거야. 도움 없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 특히 범죄 조직에서 도망칠 때 말이야. 현석이 계약서를 주의 깊게 살피며 대답했다. 그들은 창고를 계속 수색했고 현석이 이미 의심했던 것을 확인하는 더 많은 문서를 발견했다. 정우는 이 범죄자 네트워크에 압박을 받았고 상황이 너무 위험해지자 사라지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는 아마도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의 대가는 컸다. 이제 나영과 소녀들이 답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을 위협했던 범죄자들이 진실이 결코 드러나지 않도록 돌아오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워. 나영. 하지만 더 위험해질 거야. 현석이 창고를 나서며 말했습니다. 한낮의 태양이 눈부시게 강렬한 빛으로 그들을 맞이했지만 현석의 배속은 차가움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나영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그녀 가족의 안전은 신락 같은 희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차로 돌아가는 동안 현석은 잠시 멈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는 그들이 지금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직범죄의 세계에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을 때 무사히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며 버려진 들판 주변의 먼지가 일었습니다. 나영과 현석은 자갈길을 따라 걷고 있었고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들은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먼 길을 왔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가슴에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이 발견한 모든 것이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들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너진 건물이 서 있었다. 녹슨 채 방치된 외관만이 과거의 그림자를 목격했다. 현석은 나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걱정과 지지가 뒤섞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4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정훈을 찾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 있다. 진실과 마주하려 한다. 그들이 그토록 찾던 진실. 준비됐어. 현석이 물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노력 아래 그의 목소리는 비꼬았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몸은 살짝 떨렸다. 그녀는 이 순간을 상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제 그것이 실현되려 하고 있을 때 그녀는 다리가 그녀를 놓아줄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정훈에 대한 사랑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현석이를 꼭 봐야 해. 그가 괜찮다는 걸 알아야 해. 그녀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내면의 혼란을 감추는 결의로 대답했다. 그들은 건물 문턱을 넘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 장소에 모든 구석은 버림받음, 잊혀진 이야기, 그리고 묻힌 비밀을 이야기했다. 그들이 건물 내부에 다다르자 녹슨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움직였다. 현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보았다. 정훈이 거기에 있었고 구석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시간과 고통으로 얼룩졌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나영은 눈물을 가득 담은 채 한숨을 쉬었다. 그녀가 수년간 애도했던 남자,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그녀 앞에 있었다. 살아 있었다. 정훈.
그녀는 속삭이며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감정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지만 시선 속의 고통은 분명했다. 그는 곧 일어날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실의 순간이 왔다. 나영.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끊어졌다. 마치 그 말이 너무 무거운 듯했다. 현석은 이 만남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존중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마음은 움직였지만 그는 이 순간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훈과 나영 사이, 진실과 사랑 사이, 가능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시험된 사이였다. 나영은 천천히 정훈에게 다가갔고 떨리는 손이 그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나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매일 당신을 위해 울었어요. 그 여자들은 당신을 위해 울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아내의 시선을 견뎌낼 수 없었다. 그 말은 그에게 비용을 치르게 했지만 그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당신도 이게 나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를 거야. 그는 속삭였다. 죽은 척하는 게 널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일에 휘말렸고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어. 날 찾았다면 날 끝장냈을 뿐만 아니라 널 끝장냈을 거야. 그게 유일한 선택지였어. 나영은 한 걸음 물러나서 자신이 듣는 말을 소화하려고 했었다. 그녀의 일부는 이해했다. 왜 그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수년간 고통받아온 그녀는 일어난 일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우리를 떠나는 게 유일한 선택지였어. 그녀는 분노를 담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설명도 없이 내가 죽었다고 믿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소녀들을 위해서 정우는 후회에 가득 차서 고개를 들었다. 아니, 최선이 아니었어. 알아. 하지만 그 순간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영은 그를 응시했고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가 한 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에 대해 그를 미워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의 두려움, 그녀의 목소리의 후회가 그녀를 막았다. 소녀들에게 아빠가 필요해. 그녀는 이제 더 차분해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훈, 내가 필요해. 이 불확실성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정우는 고통스러운 몸짓을 했고 나영의 말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듯 몸을 구부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자야. 돌아오고 싶어. 나영아. 떠난 날부터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 그렇게 하면 내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거라는 걸 알았어. 나를 찾는 사람들이 아직도 밖에 있어. 날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나영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내리려는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정훈이 돌아오면 더 큰 위험이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가 가족과 떨어져 숨어서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았다. 계속 도망 다닐 수는 없어. 나영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벗어나려면 함께 해야지. 하지만 다시는 사라지지 않겠다고 약속해. 구석에서 듣고 있던 현석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정훈이 돌아온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관계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계산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정훈, 쉽지 않을 거야. 네가 관계한 사람들은 용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현석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정훈과 나영이 듣고 싶어하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이 널 쫓지 않게 할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조심해야 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해. 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현석이 곁에 있어서 약간의 희망을 얻었다. 고맙구나, 현석아. 우리 가족을 위해 해준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떨렸다. 현석이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고 말할 필요 없어.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여기 없더라도 내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싶어.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감정적으로 강렬했다. 나영은 정훈을 바라보고 현석을 바라보며 이 남자가 자신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남은 가족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함께할 거야. 나영이 마침내 너무 많은 고통을 견뎌냈지만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은 여성의 힘으로 말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그리고 정훈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남은 것을 앗아가게 두지 않을 거야. 정훈은 눈물을 가득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랜만에 그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현석은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가족은 과거가 그들에게서 훔쳐간 것을 치유하고 재건할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현석, 나영, 혜원, 가영이 길고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루는 주황색과 분홍색 톤으로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쌍둥이는 호기심과 순수함의 작은 그림자를 가지고 그들 옆을 걸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빴다. 모든 것이 시작된 이래로 그들은 가족을 둘러싼 긴장과 계시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버지의 부재는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제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의 질문은 계속 커졌다. 아빠는 언제 올까? 혜원이 속삭이며 물었고, 현석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어린아이 같은 희망이 가득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던 현석은 소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들의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분명하고 희망적인 답을 주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약속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 앞에서 무너질 생각은 없었다. 지금은 우리는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어. 혜원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아빠가 원한다면 우리는 그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거야. 혜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당장은 답을 받아들였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분명했다. 이제까지 침묵하던 가영은 마치 이 단순한 몸짓에서 힘을 찾는 듯 언니의 손을 흔들었다. 현석은 이 소녀들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스터리를 풀려고 하는 탐정이 아니라 지원군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서 그는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낯선 사람에서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들에게 현석은 기둥이었다. 어머니를 도울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생긴 공허함을 채워주는 남자였다. 날이 갈수록 그는 이 소녀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것을 느꼈다. 현석아, 가영이 갑자기 말하며 평소의 침묵을 깼다. 왜 이러는 거야? 내 말은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처럼 돌봐주는 거야. 현석은 잠시 멈춰서서 어린애의 직접적인 질문에 놀랐다. 그는 가영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나이에 비해 깊고 진지한 눈빛을 한 다음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글쎄, 가영아. 그는 말을 시작했다. 가끔 가족은 피를 나눈 가족만이 아니야. 가끔은 마치 가족처럼 아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 그는 두 소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는 내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너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도울 이유를 주었고. 그게 나한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어. 가영은 그녀의 말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키스했다. 혜원도 곧 그의 모범을 따랐고 현석은 잠시 그에게서 무언가가 치유되는 걸 느꼈다. 그는 아들을 잃었지만 이 소녀들과 나영과 함께 새로운 것을 얻기 시작했다. 그가 결코 바라지 않았던 무언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영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정원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이후로 그녀의 삶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지만 현석이 곁에 있으면 계속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녀는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청난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현석은 모든 것이 기대어 있는 바위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정훈과 조직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석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결심이 강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훈의 삶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영과 소녀들의 안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찾은 모든 단서는 그를 정훈이 자신의 죽음을 위조하도록 밀어붙인 범죄자들의 네트워크에 조금 더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서 오래된 파일을 검토하던 중 그의 마음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정훈과 관련된 여러 문서에 등장하는 이름 중 하나는 서울의 조직 범죄계에서 온 옛 친구의 이름이었다. 선우라는 남자였다. 베나마라는 마을의 거물이었다.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지만 영향력이 깊고 위험했다. 정훈이 그와 관계를 가졌다면 상황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을 것이다. 시발. 현석은 다시 노트를 살피며 중얼거렸고 자신이 두려워하던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들고 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즉시 그녀와 통화해야 했다. 즉시 말해. 나영아. 중요한 걸 찾은 것 같아. 그녀가 대답하자마자 그는 말했다. 무슨 일이야? 아영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호는 선우라는 남자와 접촉했어. 그는 서울의 조직범죄단에서 유명한 인물이야. 만약 정훈이 그와 연루되어 있다면 그가 사라져야 했던 이유가 그거일 수도 있어. 베나마라는 그냥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영은 잠시 침묵하며 정보를 처리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야?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뜻이야. 나영. 베나마라와 그녀의 무리는
정훈이 이렇게 돌아오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조심해야 해. 아주 조심해야 해.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뜻이야. 나영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 포기할 수는 없었다. 현서가, 네가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해. 너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현석은 미소를 지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여전히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영아, 고맙다고 말할 필요 없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정훈이가 돌아오고 내가 무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걸 할게. 현석이 전화를 끊으며 그는 새로운 결의를 느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진실에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갔다. 쌍둥이 혜영과 가영은 그의 엔진이자 포기하지 않는 이유였다. 그들은 아빠를 되찾을 자격이 있었고 그는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어려움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제 창민이 죽은 이후로는 없었던 무언가를 얻었다. 싸울 이유였다. 그리고 그의 상실의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나영과 소녀들과 함께 만든 가족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밤은 짙었고 현석의 전화가 울렸을 때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수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며칠 동안 비교적 차분했던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전화를 받는 일은 흔치 않았고 전화의 톤은 예지력이 있는 듯했다. 그가 전화를 받자 반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평범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갑고 계산적이었고 그녀가 간신히 속삭였더라도 그 메시지는 부인할 수 없는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현석. 이 가족을 보호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멈추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위협은 끝없는 메아리처럼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탐정으로서의 경력에서 누군가가 그를 위협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위험이 더 개인적이었다. 더 이상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나영이 있었다. 쌍둥이도 있었다. 정훈도 있었다. 그는 이 사람들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직접 위협하려고 왔다면 궁지에 몰렸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당신이 날 놀라게 하진 않을 거야.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전화가 끊어졌다. 현석은 그 자리에 서서 전화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부터 내릴 결정이 모든 사람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나영의 집으로 걸어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깨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그가 느낀 것과 같은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었다. 전화가 왔어요. 현석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연구를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진실을 발견하는 데 가까워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영은 긴장했지만 그녀의 눈은 결의 외에는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향을 바꾸기에는 너무 멀리 갔다. 지금은 멈출 수 없어. 현석아,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멈추면 정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거야.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어. 현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를 계속하도록 그를 밀어붙인 것과 같은 힘을 그녀에게서 알아봤다. 현석은 조사 내내 확고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또한 나영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위험이 현실이었지만 사건을 해결하는데 아주 가까이 다가간 상황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당신 말이 맞아. 그는 말했다. 멈출 수는 없지만 더 조심해야 해. 움직이기 전에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아무것도 놓치지 않아야 해. 그 다음 날들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수록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졌지만 위험도 커졌다. 하지만 현석과 나영의 끈기는 결국 결실을 맺는다. 그들은 점차 정훈의 실종으로 이어진 사건의 범죄 조직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증거에는 정훈의 전 협력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선우를 포함한 서울의 조직 범죄의 주요 인물들과 불법 거래와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도 포함되었다. 현석은 현장에서의 경험 덕분에 경찰이 전에는 결코 발견하지 못했던 정보를 발굴할 수 있었다. 마침내 행동의 순간이 왔다. 현석은 혼자서는 그렇게 강력한 조직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경찰에 연락하여 발견한 모든 것을 공유했다. 당국의 도움으로 그들은 정훈 사건의 주요 용의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도시의 여러 주요 지점에서 일련의 습격을 조직했다. 습격 당일이 왔고 긴장과 안도감이 뒤섞였다. 현석, 나영, 쌍둥이는 경찰이 개입할 준비를 하는 동안 안전한 곳에 피난을 갔다. 끊임없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영은 확고했다. 그녀는 그들이 마침내 지난 4년 동안 그녀의 삶을 삼켜버린 어두운 밤을 끝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습격이 시작되자 도시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현석은 경찰 본부로부터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받았다.